자유언론은 정권 창출 이후 6개월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으므로 국민 비판의 언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향후 전국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술수들이 대부분 독일 나치의 국가주, 전체주의 전략과 닮았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음에 전개될 그 이유들은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로 계산된 문 정권의 통합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엮어보아야 그 배후의 목적성과 연결성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 불매운동입니다. 나치도 초창기에 유태인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적대적 대상을 만들어서 아군을 결집시키고 목적을 정당화하면서 우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전쟁은 병사들의 투지와 증오심이 없으면 오래 끌기 힘듭니다. 미치광이 히틀러는 인간 본성에 숨어있는 파괴와 복구 심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망했던 이유를 유태자본 때문이라고 판단한 히틀러는 꽃 먹고 알 먹고 작전을 펼칩니다. 독일 나치는 전쟁 피로를 우회하는 표적과 증오의 대상으로 유태인을 꼽았습니다. 유태자본을 말살하고 그 재산을 팔아서 전쟁 물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유태인의 집과 값비싼 그림과 골동품 등의 유산뿐만 아니라 이빨의 금리까지 뽑아서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SS 진위대나 게시타포 장교들이 그것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악마가 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공 개념과 적폐청산을 앞장세워 기업학의 제주처단 등의 방법으로 우파 재산을 몰수하고 좌파 기업을 키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과 대한항공 등 기업 죽이기, 원전 배수해, 태양광 사업 등입니다. 그 다음이 총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모펀드 외 다른 것도 많을 것입니다. 추석 자금으로 300조를 풀었다는데 받은 사람 그다지 못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있는 대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둘째, 궤벨수식 선전, 선동입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궤벨스의 선동에 개돼지 독일 국민들은 궤벨스의 뻥질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선동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매번 사기당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뻥 선동 여자 김 궤벨스, 세월뻥 남자 김 궤벨스, 그 외 수없이 많습니다. 미순효순뻥, 사드뻥, 순실뻥, 제주미군기 집뻥 일본뻥에 검찰개혁 데모대 숫자뻥, 조로남불뻥까지 등장합니다. 박근혜 탄핵 역시 박근혜뻥입니다. 간첩을 안 잡으니 선동뻥이 착착 먹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셋째, 공수처 설치 역시 게시타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70만 나치군을 지휘통솔하려면 군대의 계급 체제만으로 충분한데 왜 SS 진위대를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악행과 앞으로 계획된 만행에 대해 항거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게시타포는 항거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창설됩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기네 편이 아니면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우파 죽이기 전략입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며 최종 목적은 검찰 위에 상위 권력을 둠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여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천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작금의 조국 사태는 뺄갱이들의 권력투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물망에 오른 자들끼리 내부 한투가 벌어졌는데 임종석이 대표하는 호남주사파인 적화통일 목표의 NL계와 조국이 대표하는 영남주사파 민중사회주의 PD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호남 출신만으로는 대권을 잡을 수 없으니 문재인은 영남의 조국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문재인에 의하여 분리된 세력이 카게를 포함하여 봉합되는 추세입니다. 문재인은 윗동네의 의지에 의해 조국을 낙점했을 것이며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조로남불 구하기 데모는
향후 김정은의 지령에 의하여 민중 총궐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복심은 내년 총선에 자한당이 되든 더불당이 되든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자한당 내에도 김영삼의 끈압을 주사파가 장악하여 남한의 전국을 모두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의 인물은 중요합니다. 요즘 이해할 수 없이 나대는 인물들 많습니다. 박원순, 이재명, 이낙연, 김경수, 김부겸, 유시민 등입니다. 특히 유시민인데 대선 후보 2위입니다. 어그로를 끌어서 얼굴 알리기,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조로남불이 이번에 세력 경쟁에서 밀리면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이번에 낙점 받기 위함입니다. 조국과 문재인과 김정은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전쟁은 초기에는 신이 납니다. 그러나 곧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자도 바닥나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이들의 뚱고집의 끝은 금년 12월이거나 구군이 따른다면 내년 총선 전에 끝장이 날 것입니다. 태극기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는 날, 문재인 정권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추신입니다. 문재인이 세월호 관광사고를 포장하여 국가사령탑인 박근혜에게 책임을 돌리고 세월호 노란리본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발 떨어지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에 김정은에 의한 민중 총궐기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조선족과 짱깨가 들어온 박해진 퇴근. 한글을 모르니까 줄을 잘못 선 겁니다. 일본 강성노조 JR, 재팬 레일도 보입니다. 한중일의 뺄갱이는 다 모인 겁니다. 얼치기로 따라 나선 시민도 3만 정도 되죠. 그 수가 총 13만 정도 됩니다. 겨우 13만 명이 모여서 김정은의 지령에 의하여 사기 탄핵을 한 것입니다. 적화 통일이 되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호남 조선 250만부터 학살할 것입니다. 공산당 점령 세력은 간첩 동조 세력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월남과 캄보디아 사태가 교훈입니다. 권력 투쟁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김원봉과 박헌영을 제거한 이유입니다. 빨치산 벨갱이 후손들로 점령된 작금의 국정원 내부에는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향하는 요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화 통일되면 제일 먼저 철조망에 매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우파 가리지 말고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